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 레이디오 24회, 네, 데뷔입니다. 네. 지난 주말, 지난주까지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드디어 12국기 2부가 이번에 올라갔는데, 참,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12국기가 워낙에 분량이 많기도 하고 2부 같은 경우는 그 또래 여자 3명이 등장하면서 각자 막 그 서로 움직이는 동선이 다 다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화주 지수양에서 만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지도 같은 거 일일이 보면서 동선 파악하면서 만드느라고 대본 작업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3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대국의 흑기린인 타이키 이야기랑 그 뒷부분에 거의 외전식으로 나오는 그 안주국 이야기를 다룰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외전격이고 요코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건들이 아니라서 외전격으로 할 거라서 이제 조금 텀을 두고 작품을 만들 생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아님, 시험 공부하기 싫어요. 농땡이 피러 왔습니다. 네. 원래 시험 공부나 이런 일이라든지 좀 앞두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재밌다는 그런 희한한 법칙이 있죠. 군대에서 보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아이, 참. 네, 오늘은 제가 전에 며칠 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오늘 다룰 주제는 참프루, 사무라이 참프루죠. 네, 사무라이 참프루고요. 사무라이 참프루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그 망글로브라는 제작사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죠. 감독은 카우보이 비밥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 그리고 음악은 그 재즈 힙합 음악가인 누자베스. 누자베스 참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무라이 참프루로 누자베스 음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1년 전에 2010년도에 너무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아마 더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더욱 좋은 음악들을 많이 남겨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험 공부랑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비밥으로 사무라이 참프루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군요. 사무라이 참프루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이 다 4글자로 된 사자성어예요. 네, 1화부터 마지막 26화까지 다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아무래도 비박 감독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락천사 이런 단어도 들어가고요. 비밥을 보신 분들이 참프루를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더더욱 비밥을 먼저 보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오마주한 게 또 많고 그 감독님 색깔이 보인달까? 솔직히 제목도 카우보이 비밥, 카우보이 현상금 사냥꾼들에서 카우보이에다가 그 각자 개성 있는 재즈 연주를 뜻하는 비밥에서 카우보이 비밥이고, 사무라이 참프루도 사무라이 진정한 사무라이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사무라이가 나온다 해서 사무라이고, 그리고 그 뒤죽박죽 섞다 이런 오키나와 언어로 해가지고 참프루에서 사무라이 참프루. 제목 짓는 방식도 좀 감독님 느낌 나고 투니버스 레전드 더빙을 뽑을 때 항상 언급되는 작품 중 하나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뭐 그 당시에 무슨 기념 투니버스 뭐 몇 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작된 거여가지고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해요. 몬스터만큼은 아니지만 몬스터 못지않게 인원수가 많이 들어간 성우분들이 많이 투입된 그런 작품이죠. 중복동도 많이 없는 편이고. 그러면 비밥이래. 그 사무라이 참프루는 이제 시작할 때 그 제목이 중간에 이제 아이캐치 장면에서 각 언어로 사무라이 참프루 뭐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국어로 된 사무라이 참프루 아이캐치도 나왔어요. 예. 독특하게 만들었죠. 아무래도 뭐 비밥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하청업체가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 제작진들 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밥도 이게 자세히 훑어보면 한국어 간판이나 이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예. OST처럼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비밥은 느와르 장르의 재즈 OST, 참프루는 사무라이 시대극 장르의 힙합 OST를 넣는 신선한 센스가 돋보이죠. 네, DW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비밥도 그렇고 참프루도 그렇고 참 이렇게 참신하게 이 퓨전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감독님 제작진 분들이. 그래서 제가 감독님 작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기도 하죠. 참 오프닝 볼 때 이 충격은 진짜 이 오프닝 처음에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작화도 그렇고 저렇게 강렬하게 이미지를 딱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캐릭터들 3명의 그 상징 이미지들이 쭉 나오면서 오프닝이 나오는데 와, 오프닝부터 바로 몰입이 빠져들어가는 대단한 작화와 대단한 퀄리티의 오프닝입니다. 그 오프닝 곡이 누자베스의 배틀크라이였죠. 그 싱고투라는 래퍼가 영어 랩을 했는데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어가지고 영어로 발음이 일본인식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이소영님, 누자베스 본명을 거꾸로 해서 세바준. 세바준이 누자베스의 본명인데 이걸 영어 철자를 거꾸로 바꿔서 누자베스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꾸 비밥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무라이 참프루의 주제는 해바라기 사무라이를 찾는 이게 가장 중심된 이야기죠. 제가 안짜게니를 만들 때는 이 중심인 이 해바라기 사무라이를 찾아가는 과정과 그걸 겪으면서 이제 3명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요해서 그거를 위주로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코미디로 봐도 정말 손색 없는 코미디가 정말 재밌어요. 비밥이 좀 블랙 코미디 좀 이게 어두우면서 은은하게 나오는 코미디면 톡톡 튄다고 할까요? 개성도 3명 개성도 재밌고 제가 오늘은 안짜게니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에피소드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직히 그 코미디 에피소드를 다 뺐어요. 중심 스토리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무라이 참프루를 제 안짜게니로만 보신 분들은 좀 너무 어둡다, 무거운 작품이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한 코미디한 코믹 작품입니다. 1화에서 이제 이게 무겐의 등장신이죠. 무겐의 등장신이자 후가 무겐과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2화가 백기 야행이라고 해서 이제 1화에서 무겐이 팔을 잘랐던 사사키인가? 그 인물이 청부살인을 신청을 해서 그 청부살인자가 이제 그 진을 습격한
자객이 습격한 장면인데 전 솔직히 이 청부살인 이 자객이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한 편만 나오고 안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실력이 막강해가지고 후반에 뭐 어떻게 다른 역할로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정말 그 자신의 일만 하고 딱 나가는, 뭐 그것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만 막 죽일 듯이 막 덤벼들다가 고용주가 죽은 걸 알고서는 바로 칼을 거두고는 제 일이 끝났으니 이제 물러나도록 하죠 하고 딱 뒤로 돌아서는 당고 100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네요. 당고 30개로 한다 그랬더니 당고 30개에 해줄 수 없냐 이러니까는 무게니 절대 못 깎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다 결국 후가 그 목숨 노려지니까는 바로 당고 100개를 소리 지르서 무게니 쓰러뜨리는 그런 거였죠. 솔직히 이거는 이 작품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진짜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게. 아 정말 이 장면이 몇 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야쿠자 편에서 이제 일본어로는 그냥 우리가 누군지 줄 아냐 했더니 왜 야쿠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한국어로 오니까는 왜 그 뭐 비리비리하고 뭐 욕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런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욕을 좀 많이 섞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사 처리를 한 거 보고 야, 이 번역가는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진이 코믹 캐릭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되게 이게 묵묵하고 좀 조용한 이미지여서 저 캐릭터는 그냥 멋진 거 뭐 이렇게 비주얼로 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환상이 바로 여장하고 잠입할 때부터 점점 이미지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DW리님, 최재호 성우님 참프로 첫 대사가 대가리 확 받고 죽는 게 낫겠어 했던 대사가 엄청 미쳤더군요. 근데 또 그 진이 여장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별로 의심을 안 한 것도 웃겼어요. 키가 저렇게 큰데. 그리고 이게 이제 동장어 덮밥을 먹고 쓰러지는 장면이죠. 아 진짜 이 세 명의 캐릭터 케미가 웃겼던 게 뭐랄까 보면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캐릭터가 있을 법하잖아요. 뭐 비박 같은 경우는 제트가 그런 역할이었고 제일 연장자로서. 근데 이 세 명은 나이가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후우가 그럼 안 돼 뭐 이러시고 한마디 던지고 바로 저 남자 두 명에게 들어가는. 진이 중재자가 될 때도 있는데 진도 결국 그 두 명의 막무가내에 결국 끌려가는. 세 명의 케미가 참 재밌었죠.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이제 저 덮밥 먹고 1위 하면 사람들이 낸 물건이나 돈을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다는 뭐 일종의 내기 같은 거였는데 너무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자기 중요한 칼하고 무기를 다 내주고는 붕어덮밥 먹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한계가 와서 무게니 쓰러지는 장면이죠. 위장이 우주랑 연결된 후. 후 캐릭터도 웃겼어요. 엄청 먹으면 완전 이렇게 뚠뚠해지잖아요. 그리고 참프로가 재밌는 게 이 카메오 성우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캐릭터의 성우분이 비밥에서 스파이크 스피겔의 그 야마데라 코이치 성우분이 직접 더빙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 톤인데 하고 딱 보니까는 역시였다는.
그 스파이크 성우분뿐만 아니라 뭐 비셔스 성우분도 나오고 그냥 유명한 성우분들이 카메오로 딱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그런 성우분들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일본판도 한국어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 장면이 그 진의 과거가 조금 드러나는 장면인데 그 안경 쓴 사무라이를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나오는 거였는데 안경 쓴 사무라이만 상대한다고 이 남자가 그러니까는 상대하고자 했던 남자분이 어디서 이쑤시개로 만든 안경을 코에 얹어서 나오죠. 해피케이님 무야호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DW님 몇 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양아치 2명 성우가 스폰지밥의 전태열 성우님, 징징이의 정광주 성우님 콤비가 캐스팅된 엄청난 센스가, 그게 아마 그 그래피티 에피소드였을 텐데 그래피티 에피소드가 18화네요. 네, 궁금하신 분은 18화를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이것도 웃겼어요. 하코네 관문 편이죠. 그거 엄청 엄격해서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곳이고 규율이 엄청 엄격히 되는 관문인데 거기서 마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마약의 풀이 폭발하는 바람에 마약 성분이 그 마을 전체로 그 주변으로 번째 퍼지면서 하코네 관문을 지키던 사람이던 뭐 조직 사람들이건 다 이게 약에 취해서 정신없이 노는 저 편 정말 웃겼어요. 아, 정말 진짜 이 장면이 왜 저 진하고 후가 분노하고 있냐면 후하고 진 저 세 명이 이게 패스권이 없었나 뭐 그래가지고 이게 관문에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는데 이제 무겐이 저 머리인가 저거를 저 조직에 갖다 주는 조건으로 뭐 풀어주겠다 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무겐이 저 조직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게 폭발해가지고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나서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진하고 후가 자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무겐이 저렇게 자기네들 안 구하러 오고 놀고 있는 장면 보고 분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서 판다님 위아더 월드라고 하십니다. 이게 에피소드 초반 시작할 때 그 시점이 현재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저 하코네 관문 저 당시에 이제 무겐과 같이 탈출하고자 했던 저 관문 사람이 연세가 많이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무겐하고 이제 후 일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토리 전개 방식도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진과 신호 에피소드죠. 그 육각에 있는 신호를 빼내주는 그건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투구벌레 저 내기씬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아니 그냥 투구벌레들 그 경기하는 건데 이 작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투구벌레 싸우는 게. 저게 이제 후가 무겐이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일 안 하고 무슨 벌레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투구벌레 한 마리 가지고 돌멩이 얹어놓고 계속 훈련을 시키길래 너는 일도 안 하고 뭐하냐 막 화냈는데 저 4개에서 이겨가지고 돈을 꽤 따져. 예. 그 덕분에 진이 그 신호를 하룻밤 살 수 있었던 예, 장수풍뎅이. 예. 저 장면도 재밌었어요. 이 에피소드. 예.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그 무겐의 과거 에피소드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 물에 빠지는 장면은 그 카우보이 비밥에서 타락천사의 발라드 편 그 비셔스가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죠. 거기서 교회에서 추락할 때 거기에서 이제 스파이크가 과거의 줄리아를 떠올리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하고 구도나 이런 묘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예.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이 장면 잘 보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안짝이니 거기에서 음악을 제가 그렇게 어쩌다 그렇게 잘랐나 봐요. 다들 무야호 그 발음상 무야호라고 들리는 부분을 다 그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아 참 의도치 않게 제가 이렇게 집중을 좀 깬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집중하고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야호 들려서 흥이 딱 깨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참. 뭐 어쨌든 이 장면으로 해서 이제 무겐의 그 과거가 등장이 하죠. 무겐이 그 류큐 왕국 출신이에요. 그 에도 시대 당시. 그러니까 요즘 지금으로 하면 오키나와인데, 그 류큐가 그 당시에 그 인두세를 줄이려고 노약자를 살해하고 뭐 임산부를 갯바위에 뛰어내리게 한다는 등 뭐 이렇게 엄청 실제로 이제 가혹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탄압받았던, 사츠마번에 의해 탄압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 장면, 이 에피소드 이후에 이제 또 아이누가 또 나오죠. 그 홋카이도의 아이누 그 사람인 오쿠루 에피소드랑 또 의외로 연결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물에 빠질 때 등장하는 이 음악이 그 오쿠루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그 아이누의 전통 음악하고 비슷하다는 거를 또 은근히 보여주고, 예. 아 이게 이제 위조 화폐 에피소드에서 우연히 이제 위조 금화를 그 딱 죽게 돼가지고 그 돈으로 오랜만에 배불리 먹게 된, 저 뒤에 그 무겐이 후우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게 참 관건이에요. 이 에피소드 코믹 에피소드였죠. 그 위조 화폐를 수사하러 온 잠입한 그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이 진짜 경찰이 뭘로 잠입을 했냐면 육악에서 일하는 여자로 잠입해서 들어왔는데, 무게는 그 금화로 여자를 사서 육악에 들어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경찰이 그 육악 여자인 줄 알고 그 작업을 걸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시키는 일 해주면 진짜 끝내주는 거 해줄게 이러니까는 정말 시키는 대로 적들 다 패주고 미조 집회 공장 다 쳐들어가고 본능에 충실한 무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후 많이 먹으면 부우가 됩니다라고. 아 진짜 이 양정화 성우님이 연기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뚠뚠해지는 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성우님 센스가. 예, DW 리님이 무겐 액션씬이 역대급이었다고. 이 카포에라로 무쌍을 해버리는 뭐 이렇게 DW 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장면에서 무겐이 코피 한 방 나고 뭐 거시기 차이고 뭐 이래도 그냥 무조건 막 달려드는 게 재밌었어요.
보면 사무라이 참프루는 작화가 막 이게 스톱해가지고 보면 작품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참 잘 만든? 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쿵쿵거리는 걸 화면이 튀는 걸로 표현했네요. 이 장면 보면 계속 화면이 움직여요. 호우가 걸을 때마다. 무겐의 맨몸 액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에피소드입니다. 발차기 너무 잘해요. 상대인 줄 알았어요. 이 장면이, 이 에피소드가 이제 그 오쿠루라고 아이누 사람의 에피소드인데, 이 장면, 여기는 지금 오쿠루가 불에 휩싸인 상태로 이제 투신을 하는 장면이에요. 보면 오쿠루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유명한 성우분이시죠. 그 손원일 성우님이 또 더빙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 참 좋아했는데 안짜기니에 못 나온 게 참 안타까웠어요.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아이누 에피소드가 그 홋카이도인데, 여긴 또 마츠마에번에게 이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가족을 다 잃은, 아내하고 아이를 다 잃고 나서 사라도 살아는 있는데 눈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은 인물을 만나게 되는 무겐이.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과거를 겪은, 같은 역사를 겪은 사람을 만나면서 무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죠. 보면 류큐나 아이누나의 이 일본 역사에서 좋은 역사가 아닌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개회식 폐막식 그 공연에서 류큐하고 아이누의 전통 댄스를 자신들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소개를 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보면 참프루는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을 많이 삼고 있어서 이 작품에서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소재로 자세히 탐구하거나 이러면 재밌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코미디 에피소드였어요. 이게 그 그래피티였는데, 무겐이 그 글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문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글을 몰랐는데 어느 교육열이 투철하신 어느 훈장님을 만나가지고 글자를 깨우치고 자신의 이름을 저렇게 무한이라는 표시로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정광주 성우님하고 전태열 성우님의 그 스폰지밥 징징이 콤비를 만날 수 있는 에피소드도 이 에피소드죠. 예. 호밀님, 참프로는 죽음의 허망을 참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 DW리님, 와타나베 감독이 그런 풍자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잔향의 테러에서도 우익을 비판하고. 네, 보면 만화의 비판과 뭐 현실 사회 풍자, 뭐 그리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한 번씩 짚으면서 이렇게 언급해주는 장면들, 그런 풍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 작품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 작중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옴니버스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불행들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그러면서 이 작중 성우가 아니고 캐릭터들, 주인공 일행들하고 딱 과거와 접합시키는 그 과정이 참 재미가 있죠. 훈장님의 이인성 성우님 캐스팅했으면 완벽했을 것이다. 그러네요. 뚱이까지.
개인적으로 사무라이 참프루에서 가장 뛰어난 액션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객이었죠. 여기서 이거 비 올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무겐과 그 전투를 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창을 휘두르는 속도가 빠른지 비를 베는 저 묘사, 야, 보면서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왔던. 사라가 여기서 이제 무겐한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과정인데 사라의 사정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살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자식을 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자식은 죽고 이용만 당하는 처지였던. 보면 그 무술이나 이런 거가 등장할 때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의 흐름 따라서 몸을 움직여라. 뭐 스파이크가 그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는 이야기할 때 물이 흐르듯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진이 무사시를 만나서 배우는 것도 물에 저항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무명님, 개인적으로 참프루 최강캐 아닌가 싶네요. 사라가 진짜 참프루에 등장하는 세계관 1위? 한 2위 수준 되죠? 1위는 마지막에 진하고 싸우던 그 인물이 세계관 1위 정도로 나왔으니까요. 무겐과 진 둘 다 발리고 무겐이 2차전 했는데도 이기지 못한 유일한 캐릭. 보면 무겐이 사라가 자신이 이제 무겐에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맘먹고 피하지 않고 그 무겐의 칼을 맞고 죽어서 그렇지, 원래 진짜 본 실력대로 하면 무겐은 이미 죽었죠. DW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 캐릭터가 눈 멀쩡하고 이러면 최종 보스 캐릭터 이길 느낌 나네요. 네, 눈이 멀쩡하면 더 강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각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걸 더 잘 안다고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쨌든 사라 에피소드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같이 여행해온 어떻게 보면 그 동료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던 야구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진짜 보는 내내 엄청 웃었어요. 진정한 데드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저 미국 선수들이 동양인을 무시하니까는 다신 동양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룰 따로 없다니까는 처음엔 무겐이 그 윈드밀을 하면서 공을 던지다가 공이 조준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죽어라 하고 던지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이 한 명 빼고 다 데드볼로 퇴장당하니까는 저 마지막 선수가 무겐이 던진과 동시에 야구 방망이를 날려서 무겐도 쓰러지지만 결국 마지막 일어나서 다시는 동양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가 이러고 끝나는. 진짜 무명님, 폭렬 갑자원이라고 하네요. 강아지가 타석에 서 있는 장면도 엄청 웃겼다고 하시네요. 보면 그 무겐의 팀이 인원수가 부족해가지고 뭐 아저씨, 할아버지, 강아지 뭐 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결국 할아버지들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다 중간에 나가시고 무게 혼자 싸우게 됐죠.
그리고 보면 이게 야구 에피소드가 참 더 특별했던 이유가 이 에피소드가 이제 생사유전 에피소드죠. 마지막 24화부터 나오는 세 편째 에피소드인데, 이 마지막에서 진과 해바라기 사무라이를 만나고 자신들을 따라왔던 추격자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진하고 무겐이 맨 처음 1화에서 약속했던 결투를 하는 장면이죠. 보면 이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뒤에가 제일 웃겼던 그 야구 에피소드라는 게 좀 폭풍전야라는 같은 느낌이랄까? 거기 야구 에피소드에서 너무 웃겼어가지고 이 24화부터 들어가는 그 무거운 분위기가 더 확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던, 예, 참 에피소드 배치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장면도 또 비밥이 생각나게 하는, 꼭 이 남자 둘이서 이렇게 나오는 김래연님, 다음에 총몽이라는 애니 리뷰해주세요. 네, 총몽은 에피소드가 2개였나? 이게 OVA로 나온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나왔었죠? 더빙판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결투를 해서 하는데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어느 쪽도 결판이 나지 못한 채 둘 다 기절해버리죠. 그러고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베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무겐과,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한 동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진. 그래서 두 사람이 또 계속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동료 이런 애정을 느낀 그런 과정. 그 후에는 뭐 세 명이 다 각자 갈 길 간다 그러면서 세 갈래로 딱 흩어지는 엔딩으로 깔끔하게 끝나죠. 네, 제가 준비한 참프루는 여기까지고요. 참프루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프루가 초장편인 나루토 제외하면 역대 성우 캐스팅 3위로 알고 있네요. 이름명. 이름명. 그쵸. 나루토는 워낙 장편이고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그렇고. 몬스터도 그 편수가 70편이 넘으니까 뭐 100명이 넘어도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참프루는 화수가 26편밖에 안 되는데 70명이 나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난 성우 투입이죠. 뭐 다들 참프루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시는 거 없으니까 또 제가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또 비밥의 그 추가 티저가 나왔더라고요. 뭐 다들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3일 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DW 리님이 또 추가로 이야기해 주시네요. 1위가 몬스터 147명, 그리고 2위가 헌터 부작 90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위가 이제 사무라이 참프로 70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성우 투입이. 비밥이 이제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다음 달에 나온다는데, 에피소드는 10개로 할 생각인가 봐요. 보면 새로운 10개 세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은 20분, 25분 뭐 이런 분량이니까 드라마로 만들면 보통 50분? 뭐 그 정도 하니까는 한 편당 에피소드를 한 2개씩 표현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갖고
제가 보니까는 그 전에 티저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티저에서 보기에는 에피소드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레드아이 에피소드, 아시모프 소렌산 나오는 그 뱃속에 그 누운 그 마약 같은 그런 열폭제 같은 거죠. 그런 그 에피소드랑 통푸였나요? 그 놀이동산에서 엄청난 살인 캐릭터, 그 캐릭터 나오는 에피소드랑, 그리고 아인이 등장해야 되니까 압둘 하킴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주 해적단 그런 것 같은 그 에피소드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담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비셔스하고 줄리아도 나오니까는 일단 나올 걸로 예상되는 에피소드 한 그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고, 뭐 10편 정도면 다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본편에 나온 에피소드가 아니고 그냥 좀 짧게 일상 코미디 같이 그 티저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일상 코미디였는데 좀 뭐랄까 아메리칸식 B급 코미디랄까요? 좀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티저 영상을. 좀 편집은 참 잘했는데 꼭 이렇게 만화를 갖다가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거를 일부러 표시를 내려놓은 건지 꼭 컷 편집식으로 해서 실루엣으로 이렇게 해서 묘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너무 코미디 느낌이 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티저니까 본편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보면 이번에 소개된 티저에서 보면 봉수를 하는 스파이크가 보면 꼭 아메리카 영화에서 동양인이 나오면 꼭 이게 칼로 무술을 하거나 봉수를 하는 장면을 많이 넣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스파이크가 저렇게 봉을 쓰는 거는 극장판에서 대걸레로 싸우는 그게 다였기 때문에 꼭 저렇게 봉술로 보여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발차기를 잘 쓰는 캐릭터인데 뭐 편집들 독특하게 해서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비셔스와의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짧게 티저에서 칼을 쓰는 무슨 국수를 먹으려고 어느 식당을 방문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장이 칼을 이렇게 칼갈이에다가 딱 하니까는 갑자기 비셔스가 생각이 나서 내가 죽이러 간다 뭐 이런 비셔스가 이런 대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주님, 음악 감독이 그대로라 음악은 기대되네요. 음악은 근데 그대로 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랄까, 그래도 애니메이션하고 그 실사 영화는 아무래도 실제 사람이 나와서 표현을 하고 그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구도나 이런 연출이 다르기 때문에 조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도 조금 편곡이 들어가고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음악이 그대로더라고요. 애니랑 아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위화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1월 19일에 이게 공개가 된다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존조 배우님이 연기를 잘하셔서 저 순간적으로 감정 잡는 딱 씬에서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예. 부디 잘 만들었길 바랍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이야기를 했더니 SD 킴님이 강철은 실사화된 적이 없다고 흑역사를 배제시키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참프로니까 참프로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철 실사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추가됐어요. 사무라이 참프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페이트님, 참프로 보니 스트레인저 무황임담 추천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를 만든 본즈에서 제작한 극장판 만화인데 액션씬 등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사연이라기보다는 그 질문이랄까 질문인데, 사무라이 참프로는 클라이막스가 크게 와닿지 못해서 카우보이 비밥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3명이 헤어지면 안 되죠. 막부에서 계속 후우를 노릴 가능성이 큰데 보디가드로 있어야죠. 라고 하십니다. 네. 참프로 마지막이라면 이게 셋이서 이제 갈래길로 헤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뭐랄까, 이게 후우가 저렇게 정부 측에서 가장 강한 자객을 심어줄 정도로 완전 주의를 받는 인물인데, 저렇게 혼자 다니면 나중에 또 공격당해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호밀님, 그래도 정말 현실적이면서 씁쓸한 엔딩이라 좋았네요. 이제 그 해바라기 사무라이를 찾는다는 그 이유로 만나고 여행을 시작해서 해바라기 사무라이를 찾고 그 일에 대한 마무리가 끝나자마자 3명이 각자 자신의 갈 길로 가는 그런 엔딩이었죠. 감독이 생각하는 주제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3명을 헤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후우가 걱정되긴 했어요. 무명님, 해바라기의 사무라이가 죽었으니 후우는 안 노리려나. SD킴님, 근데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일부러 찾아다닐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그 3대가 망한다고 3대까지 망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연자제로 노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명님, 무겐과 지는 알아서 잘 살아남을 거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데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쓰는 통기숙입니다. 요즘 통일이 넘쳐 흘러서 그런 것 같네요.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비몽사몽하네요. 저번 주 화요일에 쓰러져서 심장 초음파를 찍었더니 이상이 발견돼서 급작스럽게 수술하게 되었어요. 처음 가보는 대학병원은 생각보다 거대해서 헉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 있죠. 계속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 VR 체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수술하기 전에 데비님 올려주신 12국기 보고 들어갔어요.
진짜 마취가 제일 아파요. 이번에 아프고 나서 저는 소아로 분류되어 2인실을 쓰고 있는데 같이 방을 쓰는 아이가 말도 없고 계속 창밖만 보고 있길래 미리 가지고 왔던 만화책들을 빌려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애는 신비의 아파트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전 강림이파였는데 그 애는 리온이파여서 서로 막 누가 남주에 더 어울리는가로 토론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신 중간고사는 못 보게 되어서 이번에 수학 쉬었다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역시 전 정시파야 하나 봐요. 그리고 병원에 와보니 더 꿈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전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드디어 제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뿌듯해요. 우주님의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주님 감사합니다. 데비님도 비대님들도 저번에 많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데비데비 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심장 초음파, 심장에 뭐 큰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그래도 참 긍정적으로 수술을 들어가셨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VR 체험이라니 참 통기수기님 정말 긍정적이시군요. 네, 그럼 아직도 입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부디 빨리 KO를 해서 간호사의 꿈을 향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중간고사를 놓치셨으면 이제 내신으로는 힘들고 이제 정시 하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고3이신 건가요? 지금 학생분들이 제일 힘드실 텐데 안 그래도 힘드시기에 병원에 수술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몸조리 잘 해서 무사히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 또 다시 즐거운 평상시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간호사의 꿈을 계속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셔서 꿈에 대해서 더 확실시 되셨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2인가요? 체육을 하다가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네, 빨리 KO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을 전환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엔딩 화면을 띄워놨는데 11시 반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라이 참프루 같은 경우는 그 등장인물들이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역을 이동하는 그거를 구도를 써야 했었는데 안짜게니에서 그 지도나 뭐 이런 장소 그런 게 매 화마다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일일이 자료집 같은 거 보면서 장소 찾아다니던 생각이 드네요. 김하영님, 데비님 너무 오랜만에 뵈요.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데비님 라디오도 챙겨보질 못했네요. 최근에 중간고사랑 뮤지컬 연출 준비, 동아리 홍보 활동 등등 너무나 바쁘게 지내서 이제서야 라디오에 댓글을 남기네요. 잘 지내셨나요, 데비님?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뮤지컬 연출, 정말 힘든 일을 뮤지컬 힘들죠. 동아리인가봐요. 뮤지컬 동아리. 김하영님 참 알찬 하루하루 보내고 계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상을 20일 만에 올렸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작품을 쓰거나 이러는데 좀 뭐랄까 슬럼프처럼 이게 글이 잘 안 써져가지고 대본 요약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저번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응원받고 다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 12국기 2부는 올라가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개운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또 한국어 더빙판 요코 역의 이현선 성우님, 케이키의 김승준 성우님이 하셨던 그 더빙판으로 그 1부, 2부를 합쳐서 총집편식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12국기 2부는 이번 달엔 정말 쉽지 않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도 사극을 할까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영성님 12국기 3부는 언제쯤 나오나요? 라고 하시네요. 3부는 그 경동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3부라고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 몇 부로 시리즈로 나누면 이번에 2부가 12국기 3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경동국 이야기끼리 묶으려고 제가 1부, 2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아마 3부는 대국의 타이키 이야기랑 그 안주국 이야기를 다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전에 가까운 스토리고 제가 또 한동안 12국기에 매달리면서 이제 다른 분야를 좀 하지 못해가지고 몇 작품 올리고 나서 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쯤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모명님 채용국 이야기 하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채용국 이야기는 보면 제가 한국어 더빙판 1기만 갖고 있어요. 1기, 2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1기만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1기만 더빙판으로 하고 2기만 2기면 또 일본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극이라면 정령의 수호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사극이긴 한데 또 서유기처럼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원작 만화를 토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후반이 좀 그래요. 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니까 뭐 좋아합니다만 노래도 좋았고 근데 그 사극을 할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만화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DW 리님 채용국 이야기는 보지 않은 작품이지만 오프닝이 너무너무 명곡이죠. 최고의 짝사랑. 그쵸, 그 노래 참 좋습니다. 맨 초반에 돌고래 고음으로 시작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 채용국 이야기 재밌어요. 초반에부터 몰입도가 꽤 높습니다. 홍수려라는 소녀가 그 황제를 가르치기 이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황후 이런 식으로 계약직 황후처럼 들어가서 황제를 정치를 하지 않는 정무를 돌보지 않는 황제를 깨우치게 하는 그러고 이제 자신의 꿈이었던 그 과정에서 황제랑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황제가 수려한테 반해요. 네, 수려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제 정무를 돌보기로 결심한 뒤부터 이제 자기가 정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표현이 되고 그 수려가 관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여성 관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수려가 관리가 되어 그 남성 관리들 사이에서 여성 관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다뤘는데 재밌습니다. 소설이 원작이라서 그런지 좀 12국기 느낌도 나요. 네, 같은 제작사기도 하고요. 애니. 김하영님 뮤지컬 동아리가 뮤지컬인 게 아니고 뮤지컬이 따로 있고 동아리가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아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요.
SD킴님, 12국기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데뷔님 1부 보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40화 보고 있네요. 라고 하시네요. 40화면 뭐 벌써 요코의 경곡 이야기 끝나고 40화가 이제 중간 서간 같은 거고 이제 41화부터 본격적으로 안주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지용님, 성장이라면 새벽의 연화도 있는데 이름이 한국식이라서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공주의 성장 스토리고요. 제가 최신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보는 작품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만화책이 아직 연재 중이거든요. 예. (12국기) 같은 경우는 아직 소설이 연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용곡 이야기도 아직 소설이 완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소설을 다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DW리님, 전 요새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강철 9작을 정주행하고 있는데 정말 원작 분위기랑 엄청 반대더군요. 그런데 그 재미와 매력도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 딥다크한 그 느낌과 솔직히 작화는 9작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색감이나 그 표현한 그 고어 같은 그 연출이 참 좋았어요. 예. 그래서 뭐 원래는 오리지널판이 아니지만 이게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9작은 오리지널판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걸 리메이크판이라고 하는데 뭐 리메이크라는 말은 잘못된 거지만 첫 번째 건 오리지널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었다 해서 오리지널이라고 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2003년 판도 참 재밌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좋아하시는 분은 꼭 2003년 판도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다란디님, 장난스런 키스 다음으로는 한동안 로맨스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장키에 오글 후유증이 남아 계신가요? 이후 로맨스물은 아직 미정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제가 로맨스물을 많이 안 봐가지고 근데 워낙에 만화나 이런 작품에서는 로맨스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악이나 이런 거에서 사랑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듯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자연스럽게 로맨스물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할 작품은 로맨스가 없지만요. 제가 예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강철의 연금술사 버릴 게 없다고 하시는 분. DW리님, 최고의 로맨스 작품은 스쿨데이즈죠.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당했어요. 전에 스쿨데이즈가 로맨스 작품으로 추천을 많이 하길래 뭐지? 근데 캐릭터들 보니까는 나쁘지 않은데 해가지고 봤는데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도를 넘는 관계예요. 참, 네. 뭐 궁금하신 분은 직접 보셔도 상관없고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장난스러운 키스는 작가분이 돌아가셔서 연중됐던가요? 라고 하시네요. 네. 코토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알린 후 갑자기 작가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완결되었습니다. 이런 자막으로 해서 끝이 났죠. 테이블에 이사하시고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나 뭐 그러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참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고 씁쓸하게 돌아가신 작가님들이 몇 돼가지고 도라에몽 작가님도 돌아가셨고 짱구도 마찬가지고 참 끝을 보지 못하고 끝나서 참 안타까운 작품들이 꽤 됩니다. 통기수기님,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스쿨데이즈가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시는데 DW 린님이 말씀하시는 저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신 거를 갖다가 조금 청소년 관람불가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연재 중단이라고 하니까 나나도 생각나네요. 나나 연재 언제 하시려나요? 글쎄요. 지금 연재 중단된 지 10년 넘었죠? 네. 참. 솔직히 그 작중 시점이 2001년인가? 뭐 그런 시기인데 너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어떻게 또 언제가 될까 싶기도 하고 소설식으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예. 베르세르크 작가님이 과로사로 머리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네. 솔직히 베르세르크 작가님은 거의 그림을 장인 수준으로 그리시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이셨을 만해요. 네. 김하영님, 데비님, 저 갑자기 죄송한데 오글거리는 썰 좀 풀어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너 같은 여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하. 친구가 남자래요. 남자인 이성 친구한테 이상형이 뭐냐고 했더니 김하영님 같은 여자가 좋다라고 했다네요. 오,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참. DW리님, 저거 오글거리는 썰이라기보단 자기 자랑 같은 느낌 같네요. 아, 여기 로맨스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저만이 아니고. 글쎄 김하영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친구 고백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뭐 그냥 진짜 너 같은 여자는 좋은데 너는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고로님이 로맨스 알러지라고 하십니다. 무명님, 겨울이 시작되는데 저분은 봄이 시작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뭐 로맨스물 보기 힘들어하지만 로맨스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하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김하영님 썰로 인해서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에서 김하영님의 연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좋을 때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DW리님, 전 27년간 겨울이라 추위에는 엄청 강하답니다. 통기수기님, 그러고 보니 10월에 첫눈이 이미 왔다죠. 이 올해 10월은 무슨 엄청나게 덥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파가 확 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네. 제가 비염이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일교차가 확 온도가 뚝 떨어지고 뚝 확 올라가고 이러니까 코가 더 예민해져가지고 재채기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무명님, 데비님, 레이디오는 나중에 영상 올라오나요? 라고 하시네요. 레이디오는 내일 이 녹화본이 올라갑니다. 네. 유지용님, 로맨스하니 생각나는 러브 컴플렉스, 거꾸리 장다리. 강수진님,
정미숙님 콤비 사투리 연기 찰떡. 게다가 캐릭터 대사 대부분이 사투리라서 재밌게 봤어요. 러브 콤플렉스도 재밌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원피스 제작사여가지고 그림체가 원피스 좀 느낌이 나요. 러브이나도 로맨스물이죠. 무명님 가을이 사라졌어요 유유라고 하시네요. 통기수기님 계절 그 문자로 표현하신 게 너무 웃기네요. 러브이나는 로코물이라고 봐야죠. 로맨스는 맞긴 맞는데 러브이나 참 우리나라에서는 러브인러브인가? 이렇게 방영이 됐던 것 같은데 엄상현 성우님이 주인공이셨던 걸로 하는데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본지 꽤 돼가지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 하숙집에서 살아면서 그 하숙생들 사이에서 로맨스가 펼쳐지는 그런 거였나요? 그 남자 주인공이 혼자 청일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았는데. 생방으로 뵙긴 처음이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하영님 그 친구가 일본인 친구라고 하네요. 일본인 친구인데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다 들리게 줌으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곤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런 감정 있는 친구 아니면 그냥 친하게만 지내세요. 네. DW리님 애니는 망했고 만화책만 보시게. 도로시님 러브이나를 보며 잘못된 로맨스의 꿈을 검도소녀를 좋아했습니다. 검도소녀라고 하니까 또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그래도 남주가 여주만 바라보는 주인공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샤니님 아이들의 장난감도 로맨스로 생각해도 괜찮을런지요. 허허. 아유 뽀뽀씨님 몇 번 나오는데 로맨스라고 할 수 있죠. 뭐 로맨스물인데 제 채널에서는 아동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댓글을 못 써요. 아이들의 장난감 1부 2부 다. 아니 2부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이 중학생들인데 어째서 아동용인지 제가 몇 번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아동용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의 장난감은 아동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아 딸기 100% 딸기 100% 아닌가요? 100이었나요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 조금 그것도 참 그 당시에 꽤 파격적인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풀메탈 팬이 후모토가 떠올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후모토 참 재밌었어요. 풀메탈 팬이랑은 다르게 또 후모토 그 시리즈 참 재밌었어요. 코미디가. 그 성우분들 우리나라판 성우분들도 좋았어요. 예. 사가라 소스케. 데비님 같은 목소리는 타고나야 하나요? 글쎄요. 목을 많이 쉬게 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풀메탈 팬이 후모투가 교토 애니메이션 첫 장편 애니였죠. 아 그랬나요? 어쩐지 작화가 좋더라고요. 이 소우스케가 그 온천에서 이제 그 동료들이 여탕을 엿보려고 하니까 그 카메라 CCTV 같은 거였나요? 무슨 인식 그 레이저 그 총을 다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데 거기 작화가 아니 코미디 장면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격하는 장면이 뭐 결국 그 동료 한 명이 뚫고 지나가서 여탕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벌써 그때는 남탕과 여탕이 바뀔 시간이어서 어느 남자 그 사가라의 몸만 봤다고 하죠. 네. 딸기 100%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여학생들이 다 날씬하고 다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하시네요. 러브 히나는 격투 액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데비님 혹시 메이의 집사 아시나요? 만화책 원작으로 1드도 나왔던데 예전에 만화책 봤다가 얼마 전에 1드까지 챙겨봤죠. 메이의 집사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검색을 메이의 집사 딱 보니 그림체만 봐도 로맨스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엄청난 순정 만화일 것 같은. 순정 만화 맞네요. 집사물인가요? 집사물. 재밌나요 이거? 제가 이런 역할인물 잘 못 보는데. 역할인물이 아닌가? 집사물이면 보통 애니도 나왔나요? 뭐 나중에 한번 만화책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러브 코미디 장르 작품들은 전부 현실성 떨어지는 외모죠. 뭐 이게 로맨스물 그런 작품들은 솔직히 주인공들 얼굴이 이뻐서 보는 재미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남주가 잘생겼으면 다 봐요. 집사물 하니까 흑집사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저는 집사 하니까는 왠지 회장님은 메이드 삼아 생각나네요. 우수이 완벽한 남자 우수이. 뭐 저도 한때 로맨스물만 파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로맨스물을 더 못 보겠더라고요. 예. 오랑곡의 호스트부 얘기하신 분도 있네요. 제가 아는 집사는 캐로로 폴이 생각난다 하시는 분도 있네요. 데비님 혹시 고전 소년 만화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걸 찾기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보라 그러면 또 추천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소년 만화요? 소년 만화는 전 봉신년을 좋아했는데 봉신년이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만화책 팬이었어요. 봉신년이. 다들 추천 좀 해주세요. 소년 만화. 고전 소년만 하면 요괴 소년 호야 강추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군요. 고전 소년 만화 아기와나 추천합니다. 그 남자 그 여자 스페셜 A. 스페셜 A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로맨스라고 하기엔 아카리의 일방적인 타키시마에 대한 도전. 타키시마가 전교 1등인가 뭐 그렇고 아카리가 그 바로 밑인데 이기려고 맨날 승부를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보다 말아가지고 타키시마가 아카리를 좋아하는데 아카리는 타키시마를 라이벌로만 여기죠. 삼삼 아이즈
샤먼킹, 우에키의 법칙, 레이브, 가슈벨, 불꽃소년 레카, 유유백서. 오, 많이 나옵니다 지금. 타이의 대모험, 람마 2분의 1. 사무라이 디퍼 쿄도 생각난다고 하시고. 아즈만가 대왕. 전 아즈만가 대왕에서 부산댁 참 좋아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천방지축 모험왕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네요. 소년 만화를 가장한 소녀 만화 파이팅 데모. 아, 그 파이팅 대운동회인가?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꼭두각시 서커스도 추천한다고 하시고. 저기 헬싱은 소년 만화 아니지 않나요? 김하영님 아직 청소년이라서 19금은 안 돼요. 아, 히카리였나요? 저도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스페셜 A 여자 주인공 이름이 히카리였다고 하시네요. 헬싱 몰래 봤다고. 스포츠 만화도 소년 만화죠. 소년 만화 베르세르크 추천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베르세르크. 바람의 검심. 그쵸, 바람의 검심도. GTO. 뭐 소년 뭐 우상 만화긴 하죠. 예. H2와 학원 라이벌전. 강철의 연금술사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레터비 아시는 분 있네요. 레터비. 우리나라판은 신용우 성우님이 나오셨나? 그랬던 것 같고. GTO도 몰래 봤다고 레아두님. 많이 몰래 보셨네요. 헬싱 만화책을 15금이라고 하네요. 스포츠 쪽도 괜찮으면 아이실드 21 추천드려요. 뭐 소년 만화 하면 슬램덩크죠. 네. 소년 만화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테니스의 왕자. 상남 2인조가 GTO랑 같은 거 맞나요? 라고 하시네요. 상남 2인조가 GTO 바로 전작이에요. 네, 그 후속작이 GTO입니다. 상남 2인조의 후속작이. 상남 2인조에서 나오는 오니즈카가 나중에 교사가 되는 거죠. 김화영님 아직 단정한 중딩이라고. 잔인하거나 수위 높은 건 제가 성인 되면 볼게요 라고 하시네요. 뭐 김하영님 중딩이어도 비밥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비밥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19금이었나 그랬죠 아마. 데비님 최근에 카우보이 비밥이 넷플에 올라왔군요. 이게 애니메이션판도 올라왔나요? 제가 극장판만 올라온 걸 봤는데 TV판도 올라왔나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대신 슬램덩크는 채치수랑 변덕규가 소년이라는 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딜 봐서 소년인지. 아 참. 아 최근에 TV판도 올라왔어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격투물 좋아하면 수라문도 추천합니다. 비밥 실사화 됐더라고요. 예, 제가 실사화 좀 전에 열심히 티저 영상을 이야기했었는데 비밥 같은 경우는 이번 넷플릭스 올라오면 보고 실사화 보고
이걸 리뷰해볼만 하겠다, 짚어볼만 하겠다 싶으면 한번 안짜게니가 아니라 이렇게 리뷰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그런 영상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거 올리면 어떠실 것 같은지 궁금하네요. 바퀴는 주인공만 소년이라 애매하네요. 파이터 바퀴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또 그 에어마스터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에어마스터. 뭐 H2 작가님 같은 거를 좋아하시면 크로스 게임도 재밌어요. 체포하겠어도 괜찮고. 뭐 소년 만화를 궁금해하시니까는 뭐 건담 시리즈도 나쁘진 않고. 너무 옛날 거만 얘기하나요, 제가? 실사랑 비교로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요. 레이디오는 뭐 레이디오대로 이야기하고, 기대해도 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기대까지는.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안짜겐이랑은 또 다르니까요. 근데 워낙에 제가 비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실사가 된다는데 또 한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 시놉시스 그런 식으로 짧게 나온 거 보니까 에드는 아예 안 등장하는 것 같아요. 3명의 카우보이들, 뭐 3명의 현상금 사냥꾼들의 뭐 모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에드는 아예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에드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다 다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사화는. 마법기사 레이어스 클램프 작품이죠. 바람의 검심 인벌편과 추억편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나왔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 바람의 검심은 실사화가 꽤 괜찮았어요. 근데 글쎄요, 비밥은 솔직히 티저 영상 보고 조금 실망했어가지고 그런 B급 감성으로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셔스가 코스프레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비셔스가 멋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데비님 영상엔 에반게리온 요약은 없나요? 에반게리온은 안 다뤘습니다. 네. 막상 제 캐릭터 이미지가 에드인데 에드가 없어서 참 아쉬워요. 클램프 작품, 클램프 학원 탐정단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르님. 네, 클램프 학원 탐정단. 정미숙 성우님의 그 소년 연기를 들을 수 있는 디지몬 어드벤처랑 비슷하게. 소년 탐정 김전일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는 무자비한 소년이라고. 솔직히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김전일을 봤는데 김전일만 한국 이름이고 나머지 다 일본어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애니화를 했길래, 더빙 했길래 좀 그렇더라고요. 뭐 김전일만 전이라 이러고 나머지 유리꼬 이렇게 부르고. 전일이가 뭐 제일 교포인가봐요. 네, 다들 이제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네, 빨리빨리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이름이 김전일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왜 김전일일까요? 솔직히 고난에서 남도일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 쿠도 시니치니까는 그 이치 뭐 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참 입에 착 달라붙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틈만 나면 할아버지 이름 팔아먹는 남자. 요즘은 37이 돼서 열심히 탐정 노릇하던데. 긴다이치. 아, 긴다이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전일인가봐요. 예, 긴이 김씨가 돼서 다이치에서 전일.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또 주말에 이렇게 스트리밍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올해도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 말이니까요. 10월도 끝나니까 요새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모두들 갑자기 날씨가 확 기온이 떨어졌는데 옷 잘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저는 빨리 다음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데뷔 뿅 10초 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